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 우선 그 원리는 어떤 물질이 이루어질 때 일정한 개수에 비해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규칙이 생기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가 붙는다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는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규칙이라는 게 생기게 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우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법칙이거든. 그래서 과학자 이름도 확인을 해둬야 되고, 우선 첫 번째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에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뜻 자체는 반응 물질의 질량의 합과 생성 물질의 질량의 합은 같다. 그래서 사실 화학 반응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물리 반응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 원래 있었던 물질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먼저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 이제 염화은 생성하는 반응을 보면, 이때 각각의 지금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AgNO3라는 물질이 만나서 염화은, 그래서 AgCl이라는 앙금을 생성하고 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NaNO3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보면 각각의 원자의 개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원자들의 개수가 변하지는 않지만 원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배열이 달려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반응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발생시키는 기체 발생 반응이거든. 그래서 먼저 탄산칼슘 CO3라는 탄산칼슘과 염화수소 HCl이라는 염화수소, 그 다음에 염화칼슘 CaCl2, 그 다음에 물 H2O, 그 다음에 CO2.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반응 전후에 원자들의 개수, 칼슘이 원래 하나였었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L은 그래서 2개 앞에다 2 붙여주면 되거든. 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L이 2개가 있었던 게 또 2개가 생기는, 각각 확인을 해보면 원자들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반응 전후에 원자들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이루는 각각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성립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법칙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과학자 이름 확인을 해둬야 되고, 이때 어떤 물질, 2가지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에서는 마그네슘, Mg라는 마그네슘과 산소, O2라는 산소가 만나서 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게 되거든. 근데 개수가 맞지 않은데 이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되고, 이때도 반응 전후에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그 마그네슘이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 이 알갱이 하나하나의 질량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일정한 질량비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 이때 산화 마그네슘이 항상 마그네슘 하나하고 산소 하나가 1대1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질량비가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마그네슘 질량 3,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 2, 이 비율이 3대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마그네슘 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3, 그 다음에 산소는 상대적 질량이 2라는 걸 알 수 있고, 항상 얘네 둘이 반응할 때는 3대2라는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합물의 성분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 얘기하면 원자 하나가 이루고 있는 이 원자 하나의 질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인데, 여기서 일정 성분비라는 건 사실 이 일정 성분비는 일정한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 요 ml라는 건 사실 부피의 단위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질량비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선 10%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6ml에 10% 질산납 수용액
부피를 다르게 하면서 계속 지금 넣는 반응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원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6ml 들어있는 상태에서 질산납 수용액을 각각 2ml 넣었다가 4ml 넣었다가 그 다음에 6ml 넣게 되는데 이때 앙금의 높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이오딘과 칼륨 KI라는 물질의 질산납 PB NO3 얘네들이 이제 반응시키게 되면 PbI2라는 앙금이 생성되게 되거든. 요 앙금의 색깔이 노란 색깔 앙금이야.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KNO3 여기 개수가 맞지 않지? 그래서 요거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앙금의 높이는 얘네가 더 이상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질량비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6ml 이상 넣었을 때도 더 이상 반응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앙금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요 실험에서는 반응을 할 때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 수용액이 일정한 비율로 항상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식은 요 아이오딘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127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납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207이라는 거거든. 그때 PbI2라 그래서 얘는 1대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주게 된 거야. 아이오딘화 원자의 질량에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PB 얘는 하나만 결합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 비율이 한 5대4 정도의 질량비를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일정 성분비에서 질량비는 5대4가 성립하게 되는 실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응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요 질량비는 사실 잘 물어보진 않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만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좀 간단하게 나올 때는 그냥 부피비가 1대1의 부피비로 지금 6ml 반응했을 때 더 이상 앙금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거는 게일 이삭이라는 과학자가 주장하는 법칙이거든. 우선 이 사람이 말한 법칙은 어떤 기체가 반응을 할 때 화학 반응이 기체 사이에서 일어날 때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에는 간단한 정수비 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거든. 이건 이제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되는 거고 이때 기체 반응의 법칙과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기체가 반응을 할 때, 어떤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반응을 할 때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거거든. 여기서 보면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부피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쪼개져야 되는, 즉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오류점이 있게 돼. 그래서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 요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왜 성립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새로운 단위인 분자라는 걸 제시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분자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는 수소 원자를 각각 따로따로 그리게 됐지만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오기 때문에 수소는 사실 H2라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분자의 모형으로 그리게 되고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분자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제시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돌턴의 원자설에도 위배되지 않고 기체 반응의 법칙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일 이삭의 그 법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분자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아까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어떤 기체가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이 같은 개수의 분자라면은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거든. 여기에서도 밑에 그림에서 보면 요 분자하고 요 분자 생긴 모양이 다르지. 예를 들어 얘가 똑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H2라고 하고 얘를 NH3라는 암모니아라고 하면 기체 종류는 다르지만 기체 분자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개수가 똑같고 차지하는 부피가 같다는 얘기야.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래서 여기까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각각의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 처음에 봤었던 내용처럼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보자.